그럼 저는 이번에 코리아 시스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코리아 시스템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누르면 원래 코리아 시스템은 6개월 전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리아 시스템을 기획을 하게 됐고 6개월 동안 정말 엄청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코리아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기본, 적립, 전체 배송, 방문 이런 시스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게들의 상품들이 위로 올라오고 광고 기능이 나오고 5건 구매를 하면 여기에 마감으로 처리가 되고 구매한 이후에는 정산 처리가 되고 구매한 사람이 가게 가서 상품을 구입을 하면 판매 확인, 구매 확인이 돼서 각자에게 정산이 되면서 적립금은 고객에게, 판매금은 가게에게 주어지는 이 다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가게 IM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가게 IM을 하나 만들어서 그 가게에다가 제공해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코리아 시스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건데 이 코리아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능성을 보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터에 이제 BTS를 만난 거죠. 그리고 만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코리아 시스템이 플랫폼으로서 크게 3가지 요소. 첫째, 이 온라인 플랫폼, 지금 IM 플랫폼. 두 번째, 생산자, 가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예요? 소비자. 이 3개가 다 이렇게 플랫폼이 돼 있고 생산자는 네이버 지도에서 자동으로 다 들어와서 이제 500만, 1000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태현 씨 숫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들어와야 돼요. 소비자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 골목 상권 어디에도 할인을 해주는 곳이 없는데 유일하게 골목 상권에 가는데 할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점심 저녁 먹는 사람들 방문하는 가게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다른 데를 갈 일이 없죠. 당연히 이쪽에서 상품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됐습니다. 왜요? 네이버 지도의 상품들이 다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신문에 쏟아내고 이슈화 시키면 유저가 들어오죠.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의 자산 가치는 1000억 또는 1조 단위까지 뛸 수 있겠죠. 자,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터트리기 전에 오프라인 구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거 터트려 가지고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본부 직원들 다 5명이에요. 5명이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기획 개발하고 관리하기도 바쁘지. 그럼 유저들이 들어와서 전화해 대고 뭐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 시스템 보면 얼마나 많은 문의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집단 대응 체제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BTS하고 만나면서 BTS의 사업자들이 다 대응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 맞는 수당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죠. 야, 기가 막힌 조합이었어요. 네. 한 달 반 전에 진짜 기가 막힌 조합이었죠. 야, 이거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네. 네. 그래서 저희는 오픈을 잠시 좀 늦췄어요. 물론 이제 시스템도 좀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오픈을 조금 미루더라도 이 오프라인 시스템을 좀 세팅해 놓고 세팅을 해 놓고 하려고 진행하는 와중에 이 오프라인 구조가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왜? BTS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바디 닥터라든지 뭐 다른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스템들도 이러한 조건, 금융결합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플랫폼, 홍보 플랫폼 이걸 묶어갈 수 있는 엄청난 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하는 김에 여기 오프라인 시스템을 좀 더 세팅을 하는데 야, 이 과정에서 사람을 좀 모아주는 내 전공 제가 사람 모으는 데는 꽤 좀 자질이 있잖아요. 해왔던 상당히 많이 모아서 단기간에 해왔던 이거를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하고 함께하는 사업체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체계화 시켜주자, 시스템화 시켜주자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요거 그 중에 하나예요. 슈퍼 엔잡러를 앞세워서 사람을 모아 오게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오자마자 처음 여기 온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마음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는 물건을 팔아봐. 예,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도 팔아볼 생각을 안 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너 물건 팔아면 그냥 다 도망가죠. 그런데 지금 저희 이번에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가 아주 신규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야 가자 하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나갈 때는 전부 셀러 하겠다고 나갔으면 이거 지금 뭐 무슨 마법을 부리지 않는 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구조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지금 바로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구조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느냐? 잘 보세요. 첫째, 이제 엔잡너 이야기는 여기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이야기, 슈퍼 엔잡너로서 내 삶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날 초대한 슈퍼 엔잡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슈퍼 엔잡너가 됐는가? 자, 슈퍼 엔잡너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엔잡너 레벨이 첫째 프리 엔잡너, 프로 엔잡너, 슈퍼 엔잡너인데, 프리는 이제 막 진입해서 아직 수익이 없는 사람. 프로 엔잡너는 본 캐릭터가 있고 부 캐릭터가 있어서 본 캐릭터 수익이 나오고 부 캐릭터에서도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든 사람. 슈퍼 엔잡너는 10개를 하면 10개다가 수익이 생기는 사람. 네. 대단한 역량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라는 얘기를 좀 이제 들려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잠시 들려주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좀 자랑질 비슷한 상황이 되겠지만 예, 이력 분석을 해보면 30세까지 이렇게 저는 나이별로 나눠봤어요. 18세까지는 어떻게 내가 학습을 했는지. 전 가방끈이 짧아요. 아직까지 학사도 없고 석사도 없고 박사도 없어요. 예. 그러면서 대학교 교수를 하니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걸고 뭐 자격이 있니 없니 이래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자격이 없으니까는 내가 개발한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위에다가 다른 박사학위 있는 주임을 따로 세워. 나는 왜 시간 강사야? 아 정말 치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기회를 하나 얻었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런 이제 했는데 이때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총장이 나에게 학과는 필요하고 학위는 없으니 총장 직권으로 명예 박사학위를 줘가지고 학과를 맡기는 방법이 있더라고. 아, 예, 그렇죠.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겠다라고 했겠어요. 막 정말 내가 들은 것만 해도 1000번은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그러니까 책을 잘 읽어야 돼. 20살 때 책을 제가 많이 읽었잖아요. 고전들을. 이상하게 거기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을 쓴 사람은 학교를 안 다녔더라고. 근데 그 영향을 받아버린 거야, 일찌감치. 19, 20살 때 그랬으니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 그게. 나 학위 안 받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학위 없이 난 진짜 인정을 받는다. 학위 없이 인정을 받는 게 외국에서는 명예박사거든요. 외국에서는 명예박사가 최고입니다. 이거 일반 학위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돈 주고 사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 20살 나이에 나는 학위 받으면 명예박사. 그 책에 다 나오더라고. 명예박사가 최고라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목표를 세운 거지. 그때 진짜예요. 이 책 보실래요? 제가 얼마나 웃긴지. 이런 계획서를 제가 세웠다니까요. 인생 설계서 보세요.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97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를 이용할 때예요. 컴퓨터를 이용하기 전에는 전부 노트에다 기록했고요. 그리고 97년에 컴퓨터 이제 나올 때 컴퓨터도 옮기게 이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부터 15세, 17세부터 계획서를 짜가지고 살았는데 이때 제 머릿속에 명예박사 받겠다고요. 이 책을 잘 읽어야 돼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내가. 근데 오기가 생긴 거야, 이제.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하나 봐라. 학위 문제가 아니라 오기였어요. 이제 그 다음에 오기가 생긴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따고 버티고 여기 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로 그럼 명예 박사학위로 했더니 1,500을 내래 그랬어. 지금 나한테 학위 장사하냐고. 나는 원래 학위 없이 하려고 평생을 내 목표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게 돈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안 한다 그랬더니 그냥 주더라고. 학과 설립하려고. 그래서 학과를 설립했네. 근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야. 이 대학원이라는 게 티오라는 게 있거든. 학생 티오. 학과별 티오가 있는데 이놈의 학생들이 이쪽으로 와버린 거야. 이제 누가 타깃이 되겠어요? 웬만한 나만 타깃이 돼가지고 교수들이 이제 마을 째려보고 다니면서 뭐 흠잡을 거 없나 하다가 보니까 이거 명예박사로 했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예, 문제 없는데 요걸로 교수들이 모여서 데모를 해버린 거야. 이건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데모 해버리면 옳고 그름을 떠나거든. 아유, 그리고 총장하고 둘이 다 쫓겨났어. 정말 소설 같은 얘기라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건 진짜로 기회가 왔어요. 외국은 이런 게 없거든요. 네,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서 제 학과를 하겠다고. 바로 지난주 그 모임에서 해가지고 결정돼가지고 내년에 학과가 정식으로 개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학 4년 학사, 그다음에 석사, 박사. 나 사실 학위가 하나도 없어서 사실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연구한 결과가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셀링 학과도 넣고 대학 4년에는 이제 제가 개발한 학과하고 셀링을 같이 넣어서 4년 내내 이 셀링 훈련을 시키고 석사학위에 오면 이제 제대로 훈련시켜서 박사까지 넘어가는 제 제자들은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이거 공부했던. 예, 그래서 이제 제 이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희 스태프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내가 책을 잘 읽어야 된다고 했던 게 겉멋만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꼭 이런 식으로 이 목표,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짜여져. 보시면 참나 이게 인류의 염원인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어. 사랑과 나누며 삶을 인류를 이끌어. 이야 진짜 이게 해도 너무한 거지. 그 나이 또래 뭐 알아? 이걸 20대부터 줄줄줄 외고 지금까지 다녔으니 근데 또 안 바뀌네 이게. 이보다 낮은 걸로는 가기 싫고 이보다 높은 건 없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보니 야 이게 뭐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갔더니 자 비전 사람들에게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켜 모두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 진짜 아주 박장대소하지 않겠어요? 후속 요소 종교 간의 평화 하나님도 못하는 거를 세계 정치의 연합화 경제 공정 분배 훌륭한 인재 만들기 평화 지향한 문화 구조. 야 이건 진짜 온 인류가 해도 지금 못하는 거를 여기다 붙여놨네. 그런 말 잘 안 나올 때 읽은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잘 읽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잘못 읽으면 저같이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려고 하니 보세요. 종교 간의 평화 하려면 제일 처음에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신학도 해야 되고 불교도 봐야 되고 원불교도 봐야 되고 다 읽어야 되는 거야. 네. 정치 연합하니까 정치와 관련된 책은 다 읽어야지. 경제니 경제 다 읽어야지. 교육 다 읽어야지. 내려가서 이제 책 읽기를 한번 생각해 봤네. 그럼 뭘 배워야 될까 해서 배움 계획서를 만들었네. 요거 하려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려면 내가 뭘 배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 그죠? 공학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울 계획을 세워 보니 방금 말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책 내용을 뽑아 보니 이런 것들인 거죠. 이렇게 교육학, 결혼, 공학, 교육, 심리학 아주 그냥 있는 책은 진짜 이거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10,000권을 읽은 거예요. 예. 독서 쪽에도 이렇게 예. 현재 대학원에서 배우는 독서학의 전체, 영재 교육 전체,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니 요거는 또 요런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학 분야에서 전 내용, 그죠? 예. 그 다음에 행정학 전체, 법학 전체, 정치학, 정치학 법체, 문화인류학, 경제학, 경영학,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읽어야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님 이런 사람 절대 대통령님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분야별로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이제 제 인생 계획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이걸 따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 이게 이제 2001년 거였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21년, 예, 작년 거죠. 예. 그러면서 이때 이제 새로 도입된 게 부의 불균형을 해야 하는 인류평화 좀 구체적이 됐어. 그쵸? 예전에는 좀 뜬구름이었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여기에서 플랫폼까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 잘못 읽은 덕에 참 고생길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얘기 이제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독서 스토리, 경영 스토리, 정말 단체 회사 설립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망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망한 적이 별로 없어요. 했다 하면 최소한 뭐 수익은 다 냈고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 먹고 살고. 근데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강연 하나는 어쨌든 잘해요. 억대 강사라고 그러죠. 회사 설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강연 하나 짜가지고 청중 모읍니다. 그리고 한 달 뛰면 1억 정도 나와요. 역대 강사니까. 물론 이제 연 1억인데 내가 마음 먹고 하면 1억 정도 나와요. 1억 가지고 회사 설립해요. 한 2년 하니까 이제 아가피아 같은 경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2년 하니까 연 1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같이 하던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주식 다 줘버리고 나는 또 나와서 또 다른 거 해. 전 뭐 만드는 게 저한테는 그냥 너무너무 쉬운 무슨 공작기계 만드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걸 만드는 게. 그러면서 이제 했던 일이 많은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바로 그러한 여기 보면 자, 이 프로필을 보시면 이 책을 많이 읽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학습 기술도 하나하나가 다 기술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거 하나가 인성학습 기술이면 대학원의 3학기짜리예요. 언어 인지 기술은 30년 연구한 거고요. 정보 활용 기술은 대학원의 한 학기 기술이에요. 자주경, 와칭, 리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이거는 거의 20억 투자된 기술인데 대한민국의 요약은 우리가 꽉 잡았었거든요. 질문 토론 요걸로 10억 받았고요. 독서 기술론, CEO 독서, 뭐 글 분석학, 리더십, 용성, 영어 인지 요걸로 5억 투자 받았고요. 지금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의 법이 아니에요. 다 돈이 몇십억씩, 몇억씩 왔다 갔다 한 그런 프로젝트들이에요. 거기에 또 교재 개발이죠. 자, 보시면 인천교육청에 이 교재가 만들어져서 탑재가 됐습니다. 인천교육청에 탑재된 교과서만 해 5종이 넘어요. 다 우리가 직접 개발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온라인 학습지 12년치, 언어 코딩, 그 다음에 철학학습지, 질발학습지, 독서학습지, 독해학습지, 듣기학습지 1200종, 유치원 독서학습지, 거의 모든 시스템에 전부 교재로 개발을 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개발. 요거 하나에 요것만 해서 20억이 들어갔습니다. 마칭, 셀링 요거 지금 30억 들어갔죠. 역량진단 이거 한 2억 들어갔죠. 요거 시스템은 개발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학기 교육하고 있고요. 영상 교육 시스템에 이거 수평기 교육도 우리가 개발한 걸 교육부에서 사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영어로 시스템 개발하고 교육 과정 개발하고 교육 과정 이런 거 다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학제입니다. 저술, 특허, 저술, 그다음에 교육, 대학원 교수 활동, 교사 연수. 인천교육청만 2,000명 교사 연수를 했으니까요. 학교원 설립 등등. 이게 이제 활동했던 실제 활동 내역들이죠. 기업 설립, 단체 설립, 대회 운영,
국제단체, 국제대회입니다, 이거. 세계 어린이 태권도 문화축제 제7차 세계 물포럼, 전 세계 물포럼 그 홍보를 맡았죠. 예, 지구의 날 홍보를 맡았죠. 이번에 우리 부산 2030 엑스포 있죠.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엑스포, BTS 홍보대사로 해서 연말에 공연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홍보를 맡았어요. 우리 시스템으로. 자, 이 정도면 참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책을 읽었던 이 정보량과 저한테 가지고 있는 게 인지기술이라는 설계기술이 있어요. 정보가 수십 톤 있다 하더라도 요거를 설계를 체계적으로 하면 전부 돈으로 바뀌거든요. 자, 제가 돈 버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지식산업으로 돈 버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아껴놓은 플랜인데 앞으로 꼭 할 겁니다. 돈 벌면 청년들에다 기숙해가지고 6개월만 잡아다 놓고 훈련시키면요. 6개월 후에 딱 나오면요. 그냥 돈 벌고 삽니다. 그리고 역량의 문제.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제가 꿈의 학교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면 나는 학교 할 때 학위가 없잖아요. 학교 공근이 가방끈이 짧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먼저 인식해요. 보니까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네.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 안 하더니만 모여 있잖아요. 집중을 안 하네. 그러면 이제 집중을 어떻게 하면 하지? 인간이기 때문에 훈련만 열심히 하면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서점에 가서 집중에 관한 책을 몽땅 삽니다. 예. 그리고 그걸 전부 읽어요. 읽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정보를 모으죠. 그러면 모으면 체계화가 됩니다. 예. 중복 제거, 누락 보충, 오류 보완. 요 세 개입니다. 이게 인류의 창의의 핵심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하고 나서 딱 채팅되면 요걸로 뭘 만들어요? 집중을 하도록 만드는 프로세스, 훈련 프로세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매뉴얼로 만들어요. 그리고 매뉴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들어가서 학생들과 함께 집중 훈련을 해요. 그럼 집중 훈련이 돼서 개선이 돼요. 그럼 방금 만든 내 매뉴얼은 뭐가 될까요? 돈이에요. 바로 돈이에요. 저는 그걸로 바로 교사들 모아가지고 학생들 집중훈련하는 시스템 훈련 해가지고 매뉴얼 팔고 교육비 받고 바로 들어가요. 그렇게 만든 게 아까 학습법이 있었죠? 보이지도 않는 학습법. 그걸 다 그렇게 개발한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한테요. 6개월만 딱 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돈이라는 거는 진짜로 앉은 자리에서 벌어요. 그럼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학문이라고 그래요. 학문. 학문인데 뜬금없이 학문이라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짜 공부하는 학문이요. 자, 잘 보세요. 학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배우고 익힌다. 이건 그냥 그 뜻이고요. 학문의 핵심은요.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체계화시킴으로써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파악하고 그걸 기술과 도구로 발전시켜서 인류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는 요게 학문이에요. 즉 학문의 핵심은 설계예요. 정보를 모아서 체계화시켜서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물의 순환 원리는 지금 다 알죠. 자, 근데 과거는 어땠을까요? 구름 따로, 비 따로, 강 따로, 수증기 따로 다 따로 했어. 어떤 사람은 수증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걸 연구했고,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내리지? 어떤 사람은 구름 연구해서 이게 전부 연결되다 보니 물의 순환 경로가 잡힌 거는 후에서 나온 거예요. 각자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연구한 것을 어떤 사람이 모아서 체계화, 이걸 뭐라고? 학문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체계화시키고 매뉴얼화시키면 이게 뭐예요? 학문이잖아요. 학문은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바로 수익성이 잡히는 거예요. 앞에 보셨던 여기 바로 이게 그거예요. 요거. 이게 다 학습법들이고 이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꼭 이거 할 거거든요. 그 청년들 대상으로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밖에 나오면
능력이라는 게 이게 꼭 필요한데, 자, 학습 과정.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매뉴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서전 학습이다. 그러면, 자서전, 어디 있지? 여기가 아닌데. 자, 여기서, 이게 전부 연구했던 하나하나가 다 근데 그 샘플로 하나만 볼게요. 자서전을 어떻게 쓰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자서전을 쓰게 하는데, 자, 중학교 1학년이 학교 입학하면 이런 자서전을 씁니다. 자서전. 그죠? 1학년짜리에. 네. 유년기부터 써가지고, 청년기 넘어섰고, 장년기 됐고, 중년기 됐고, 노년기 죽을 때까지 썼네. 미래 자서전이죠. 페이지가, A4 용기로 56쪽이니까, 거의 120, 30쪽 됩니다. 일반 책으로. 그러면서 쭉 나가면 자기가 미래에 살고 있는 이야기까지, 노벨 평화상 받고, 뭐 미래 얘기니까 별걸 다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놈들이 그냥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제3차전도 일으키고 거기 자기는. 자, 그러면 이 책을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머릿속에 뭐가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 이렇게 많은 전기들을 읽고 자서전을 읽어야지.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내가 학과를 어디 갔으면 그 학과 간 사람의 책을 읽고 그 학과 공부하는 이야기도 실제로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이 논문을 하나 써냅니다. 그럼 그 다음 3개월은 무슨 줄 알아요? 3개월에 하나씩 100쪽 이상의 논문을 6년간 하나씩 썼으니까. 그죠? 3, 4, 12. 한 학기에 3, 4, 12. 3년 만에 12권의 책을 쓰고 고등학교까지 하면 24권의 논문을 쓰고 나갑니다. 졸업을 합니다. 황성주 박사가 놀래 자빠진 거죠. 그래서 이 학교를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저는 이 시스템을, 저는 정말 평생도록 학교 안에서 교장만 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죽을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와서 제가 이제 학교 설립한 후에 5년간 연구하고 요 결과를 내고 이거를 다시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교회에다가 일단 1차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일반 세계로 뿌려가지고 일반 교육 사업, 대형 사업체에서 아까 10억 투자한 회사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학습의 방법을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인생 설계다 그러면 인생 설계 학습 교과 계획서가 있어요. 설계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설계서를. 자, 자서전을 보면 방금 보셨잖아요. 그럼 자서전 쓰기 교과 계획서가 있어. 미리 자서전에 대한 책을 미리 읽고, 저는 자서전 쓰는 방법에 대한 이 글을 매뉴얼을 쓴 거죠. 이렇게 엄청 많죠. 자전 쓰기의 순서, 절차, 방법, 도구. 이게 없었다면 학생들이 자서전 쓰겠어요? 손도 못 대지? 그럼 저는 이거 하나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뭐예요? 돈이에요. 이거 살려고 얼마나 출판사들이 출판해달라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야, 정말 돈 버는 법이 이렇게 쉬운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했어요. 요 방법을. 저는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1학년 들어갈 때 제가 이런 걸 인지했거든요. 야, 학교 내가 그만 다니자. 전부 자퇴하고, 그때 자퇴하기 힘들었어요. 저희 나이 때 초등학교 자퇴하면요 감옥 가는 줄 알았어. 그랬어요 그때. 그런 시스템에서 자퇴시켜가지고, 야, 우리 이런 걸 공부하자 해가지고, 우리 막내가 초 3때인데 소크라테스만 몽땅 읽어가지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연구 논문을 막 30쪽씩 써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 공부가 사실 일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학교 안 다니다가 큰애가 이제 졸업장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검정고시 따라 그랬더니 3월달에 저기 초등고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다 됐네. 군대 갔다 오더니 아빠 나 대학 좀 가볼까 그래서. 그래 가봐. 아빠 나 해줄 거 다 했다. 너 이제 알아서 해. 진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쁘니까 일하고 있고. 근데 대신 계획이나 좀 들어보자.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2년이나 3년 안에 대학 졸업장까지 다 따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지금 뭔 소리 하는 게 학위제도도 모르나? 했더니 플랜 이렇게 쓴 거예요. 학사학위로 1년을 딴다. 학사학위 1년이 따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학사학위 졸업장을 가지고 스카이대를 진학해서 2년 안에 졸업한다.
이야, 진짜 플랜 멋지죠? 그래서 이건 손에 없는 게임이잖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해서 뭐 손에 있겠어요? 야, 해봐. 그랬더니 진짜로 했어요. 저는 한지도 몰랐고 연말쯤 됐더니 학사학위 합격했대.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는 고대에 합격했대. 그것도 0.6%를 합격했대. 와, 진짜. 그리고 2년 만에 진짜 졸업하대. 예. 그러고는 좀 있으니 저기 법무법인 그 어디죠, 우리나라 유명한 김현장. 네, 김현장 속 들어가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딱 그 학교 다닐 때 요거 해줬어요. 요거. 정보를 잡아서 너가 체계화를 시켜서 너의 가치로 바꿔내는 요거. 실제로 애들한테 경험을 시켜줬습니다. 야, 너 책 한 권 쓰자. 고등학교 이제 1, 2, 3학년 그때 학교 안 다니니까. 야, 뭐여? 너 둘이 내 아들 원래 내 자식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애들은 묶어서 그룹으로 해버려야 돼. 이놈들 막 조지면 이놈들 따라오거든. 그죠? 야, 학교 안 다닌 놈들로만 5명 모여. 이제 학교 다니다가 다 중단하고 오는 해서 우리 아이들 원래 안 다녔으니까 5명을 모아가지고 사무실 하나 얻어주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봐주고 기획해주고 퇴근하면서 평가해주고 한 꼭지씩 하루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연습을 시켰죠. 글 쓰는 연습을 시키고. 1년 만에 50꼭지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 이놈들이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한 꼭지씩을 쓰면은 전부 카페에다가 올렸어. 카페에 올리고 좀 홍보를 좀 하는 식으로 했더니, 이야, 시장 반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회사 회장들이 이 글을 누가 쓴지 모르고 연락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놈들이 5명이 갔더니 회장이 놀래 자빠지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읽은 글이 얘들이 썼단 말이야. 네, 난리가 났죠. 이 책 출판해가지고는 결국 청소년 지정도서가 돼가지고 이름은 학습 쇼크. 우리처럼 학교 안 다녀도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쇼크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죠. 야, 지식을 모아가지고 설계해서 거기에 아까 말한 것 중복 제거, 누락 보충, 오류 보완 요 3가지를 하고 나서 완성본을 내는 거. 이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책 가운데 독서 쇼크라는 게 있어요. 네. 독서 쇼크 보던 얘들이 학습 쇼크를 쓴 거야. 독서 쇼크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당신이 땅을 파고 그날 인건비를 받는 거. 그것이 사회적 질서다. 당신이 땅을 파기 위해서 하루 8시간 파는데 책은 8시간이 아니라 보통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읽는다. 그래도 돈이 안 나온다. 지금 당신 뭐 합니까? 인간의 노동과 수고는 재화로 바꾸는 것은 모든 상식이다. 당신이 8시간 읽었으면 8시간의 비용이 재화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독서 쇼크의 핵심이에요. 그럼 지식이 재화로 바뀌는 그 과정을, 노하우를 밝혀낸 거죠. 그게 지금 아이들이 책을 쓴 거고, 지금 학생들이 논문을 한 학기에 하나씩 쓰고 6년에 24권을 써가지고 제가 민사고에 학생들 입학시키러 갔어요. 그때 교장이 파스텔 쪽이었고 교감이요. 논문을 읽다가 가서 딱 보여주니까 아직 놀래 자빠지죠. 자기네 학생들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와 이거 어떻게 평가하네. 정말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졸업 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야, 뭐 대학 가고 싶은 얘기해. 우리는 대학 보내거나 뭐 대학을 위한 공부 안 한다. 처음부터 못을 박습니다. 나는 절대 나 학위가 없어가지고 대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나한테 묻지 마. 대신에 나는 너희들의 역량을 정말 인류 최고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학교를 가기 위한 건 아니야. 학교를 가고 싶을 땐 네가 말해. 그럼 너는 학교 가는 공부를 준비해서 하면 돼. 그게 저희의 표방이었어요. 부모님들이 다 그거 알고 들어와요. 이제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 가겠대. 진짜 6개월 공부하든지 외고 수석 들어가. 네. 뭐 공부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지금 이게 공부라면 진짜 이게 공부거든요. 막 달달달 외우는 이게 어떻게 공부입니까 이게. 야 진짜 아이들 발전한 걸 보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 아마 좀 그때 구미학교는 난리 났었죠. 얼마나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이제 지금 현재 구미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기독교 쪽에서.
자, 그게 이제 제가 지식을 재화로 바꾸는 노하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겠어요? 이 방법을 정말 제대로 가지고 있는 저한테는 삶에 있어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게 너무나 수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예. 문제는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들을 아이고 돈 받고 하느니 내가 돈 벌어서 그냥 기숙사비 다 대주고 하고 싶은 사람만 와. 능력은 상관없어. 전 능력은 상관없습니다. 왜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등급이 있으면 이놈은 3년 봐줄 애야. 이놈은 말만 하면 되는 애야. 위임, 지도, 지시 이 단계로 체크를 해주고 설계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데려다가 지금 청년들이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방법을 쓰면 일자리가 필요가 없지. 내가 다 일을 만들어내서 돈을 버니까. 제 소원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영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도 결국은 수없이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져다가 설계해서 그걸 체계화시켜서 수익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큰 실패는 많지 않습니다. 네. 딱 큰 실패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2005년에 영어를 개발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영어였어요. 그때 GMB하고 지금 GMB도 학원 있잖아요. 그때 저 GMB 할 때 저희하고 같이 했거든요. 동급이었어요, 우리. 네, 이지영어라는 회사가. 전국의 우리 회사가 그때 그 당시에 영어계에 아주 파란을 일으켰죠. 근데 이제 돈을 5억을 투자 받았는데 나는 영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돈은 받았어.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다가 내가 여기 묶이면 내 꿈은 지금 보셨잖아요. 내 꿈은 지금 영어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데 영어에 묶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다.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자. 그래서 말을 하면 기계가 인지하고 그걸 평가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문법 시스템. 그 다음에 대화 모든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개발한 영어가 정말 쉬웠습니다. 네. 얼마나 쉬웠는지 아무튼 결과는 다음에 얘기하고, 우선 정말 쉬웠는데 그 시스템을 기계로 만들다가 5억을 다 까먹었는데도 다 완성을 못했어. 뭐 실패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현재 이론과 모든 체계는 다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자들이 가서 가르치는데 성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방식을 쓰면 듣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통합적으로 정말 핵심 원리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5억 놓고 그때 실패한 거. 이게 지금 아주 실패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실패는 2008년, 7년, 8년 여러분 외환 얘기 아시죠? 전 세계 그 증권가 다 무너진 거. 그때 이제 우연스럽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없었어요. 제가 해외에서 로봇 어드바이저를 보고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그 내용, 소스를 다 찾아낸 다음에 소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국산용으로 만든 거죠. 기계 한 대가 4천만 원이었어요. 그 4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딱 그 주식에 걸잖아요. 이게 주식이 아니라 FX라고 해외 선물, 그러니까 저기 외환에 24시간이잖아요. 딱 걸어놓으면 아침 되면 500, 1000 막 통장에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4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돈 엄청 벌었죠, 막 사람들이. 저는 이제 돈 벌면 50% 저한테 보내요. 기계를 사면 이제 뭐 10%만 보내고, 기계를 안 살 경우는 50% 나눠 먹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돈이 막 쓸 데가 없는 거죠. 막 집도 수백 평짜리 하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야, 이거 정말 가난한 사람한테 정말 희망이구나 했는데, 그때 외환 위기가 왔는데, 야, 거기에 우리도 뭐 여지없이 깨졌다. 그래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해요? 투자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자산이 남아있으면 원망 받잖아요. 진짜로 다 털어가지고 딱 제로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 나눠주고, 원망 없죠,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투자 수익을 내다가 망가졌으니까 고소했죠, 검찰에. 검찰에 고소했는데 검찰들이 하는 거. 아니, 이 사람은 당신이 수익 내다가 망한 걸 어떻게 이 사람 탓하냐고. 검찰이 나를 변호해줘가지고 없는 걸로 처리됐고, 그래가지고 자산을 완전 제로화 시킨 거죠. 그때가 2008년, 9년, 10년이죠. 지금 12년째 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자산이 제로화된 상태에서 어떤 스토리가 이제 나왔냐면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쨌든 큰 실수로 한번 다 잃었지만 능력이 있으면 당신이 원하는 걸 하는 거다. 즉 능력이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다. 원하는 걸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능력이 참 많은데 하는 일마다 안 돼. 이 사람은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예. 그게 사실입니다. 있어 보인 거지. 저는 평소에 입에 달던 말이 능력이 있으면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때 2009년 10년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10년 이내에 밥만 먹고 사는 데는 저는 뭐 지장 없죠. 항상 뭐 억대 연봉으로 사니까 그 문제 없는데 이게 책을 읽어서 이렇게 되니까 항상 이상한 생각을 해. 이렇게 여러 막 그냥 일을 크게 일을 막 크게 생각을 하니까 1년 갖고는 안 되는 거지. 보통 사업은요 하나 상품 개발해 갖고 2, 3년 안에 수익 딱 내고 다른 사업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루는데 요런 게 필요해. 그러니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이렇게 세우니까 10년을 잡아야 되더라고. 10년을 잡고 10년 동안 이거 나 혼자 할 수는 없고 좀 나 따를 사람 따라와라 해가지고 대학원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나 따라올 사람 한번 와봐. 이렇게 할 건데 플랜이 이거야. 어때? 그때 모인 사람이 저희 스태프들이에요. 지금 최조가 8년이잖아요. 그리고 다 10년째 지금 다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하고 함께 해가지고 10년간 지금 아까 말한 지금 그 교육 프로그램, 설문 프로그램, 지금 상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강 프로그램 다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플랫폼은 지금 3년 전에 시작한 일이에요. 그 3년 전, 그 이전에는 만들어 놓은 상품이 지금 한가득이에요. 근데 이걸 풀어 제끼려면 아까 청년들 내가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 플랜에서 의해서 바꿔야 되는데 돈을 일단 벌어서 하자 우리가. 돈을 안 벌고 하니까 앵벌이를 해야 돼. 뭐 여기 사실 저한테는 투자도 앵벌이처럼 보여. 투자 받으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진짜 싫어서 잘 안 해요. 저희는 한 번도 투자를 요청해서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먼저 투자해 주겠다고 해서 했지 투자해달라는 소리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뭐 돈 투자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우리 일 하자. 우리가 번 돈 벌고 그 번 돈으로 세계 평화, 문화 평화, 부의 불균형 이런 걸 같이 해결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송엔잡너가 해왔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20대 때 책을 잘못 읽어서. 자, 아무튼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생각한다든지 하면 내 나이가 뭐 등등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재수 없으면 몇 년이요? 200년 산다고. 재수 없으면 200년 살아요. 네. 재수 있으면 500년 살아요.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재미난 건데 요게 어디다 놔놨더라? 여기 있네. 분석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30년 전에 쓴 거잖아요. 네. 이미 저는 500년을 30년 전에 지금 세팅을 해놓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500년은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에요. 자연 수명으로 최대 150에서 200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명으로는 500세가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구글은 X 프로젝트에서는 영생 프로젝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이 정도면 내가 그때 30년 전에 하면요 전부 저한테 딱 듣기 좀 그렇지만 미쳤다고 그래요. 지금은 요즘에 웬만히도 알아요. 제가 30년 전에 이 수명을 예측했던 거는 그 당시에 건강에 관한 내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건강에 관한 책, 건강차 붙으면 안 읽은 책이 없었거든요. 그랬으니 그걸 보고 예측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00년 잡고 이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좀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예, 재밌죠. 예, 그냥 재미로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살아오면서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여기서 얻은 이 노하우들을 어떻게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서로 나눴을까 하는 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개발한 플랫폼 수입 사업은, 이 플랫폼 사업은 제가 했던 사업 중에서 제가 3년 전에 이랬거든요. 스태프들한테 야, 지금부터 이제 돈 좀 벌자. 예, 하고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상품 수십 개에서 야, 어느 거 하면 돈을 제일 빨리 벌겠냐. 다 벌 수 있는 거지만 예, 요거다. 요거에 투입한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투입해서 지금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 벌면 이제 앞으로 우리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뜬구름 잡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잖아요. 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